자, 제일 어렵다고 볼 수 있는 단진동을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11장의 단진동. 이거는 복합적인 운동이라서 그냥 봐가지고는 분석이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병지 운동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역학체계 전체를 어느 정도 이해한 다음에 요 안에 있는 요 세밀한 부분이다라는 걸 인지하고 들어가야 그나마 참을 수 있다는 거죠. 모르고 이 깝깝함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 공부한다면은 극복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단진동 파트는 한 번 봐서는 거의 안 되고 한 3번 정도 봐야 이런 틀이구나. 그다음 그 결론에 해당하는 SV의 최대 최소, 그 다음에 주기에 대한 얘기들을 하나씩 케이스 가지고 케이스별로 정리해 나가면 그 흐름이 머릿속에 들어올 겁니다. 그걸 해야 이제 원운동, 주기운동, 단진동에 대한 얘기들을 다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역학이 끝났어요. 기본 개념이 끝났고, 그 다음에 그 디테일에 대한 그 강론에 해당하는 힘의 여러 가지 버전, 그 다음 운동의 여러 가지 버전이 끝났기 때문에 역학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러면 너무 많아졌다는 거지요. 물리학이라는 게 자연을 분석해서 예측하고자 하는데 그 복잡한 자연을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어서 운동이라는 걸로 설명하기 시작했고, 그 운동을 설명하다 보니까는 많은 것들이 설명이 되네라고 하면서 하나씩 둘씩 설명을 심화시켜서 만들다 보니 개념이 6개나 나왔습니다. SVAT, FM. 그래서 그 각각을 다 정리하고 이제 만족스러워야 되는데 딱 보니까 최종 그림이 만족스러워지지 않은 거예요. 뭐예요? 간단한 걸 원했는데 너무 복잡해진 겁니다. 자,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다시 하나 더 개념을 더 캐냅니다. 기존에 있는 SVATFM 이것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그걸 조금 더 다르게 해서 통찰력을 갖게 하는 게 뭘까? 그래서 역학 종합 버전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운동에 대한 업그레이드 버전, 운동량. 그 다음에 물리학 전체를 관장하는 에너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역학 전체를 다시 한 번 더 재설계 그리고 리모델링을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념 자체는 쉬운데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항상 혼자 안 나오고 다른 개념하고 합쳐져서 복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분야의 문제를 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안 된 사람들은 이 영역에 들어오면 그 정도인데 왜 문제 풀 때마다 얘기가 잘 안 이어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당연히 어렵기 때문에요. 그리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이죠. 운동량하고 13장 에너지는 기본 개념 정도만 얘기해 주고요. 몇 개의 예제만 풀고 넘어갈 겁니다만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걸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앞에 다른 얘기 안 했던 부분에서는 제가 다 얘기해 드렸는데 이 파트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풀면서 다른 걸 해봐야 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풀어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컨셉만 얘기해 드리고 나머지들은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적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S와 V와 A 그리고 T 이 4개의 개념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고 그 흐름에서 운동의 변화를 얘기해주는 힘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로 인해서 M까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운동은 원래부터 하고 있는 거다. 태초부터 하는 거다. 1법칙. 그 다음에 그 관계가 힘에 의해서 가속도가 생긴다. 즉 운동이 변한다고 하는 게 힘이고 그 힘 자체는 혼자 생기지 않고 항상 쌍으로 생긴다라고 하는 요 3개의 법칙을 뉴턴이 찾아냈기 때문에 역학 체계를 뉴턴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요소가 아니라 그 사이 관계를 만든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종합 버전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운동량, 그 다음에 에너지죠. 여기서 이 운동량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보면 운동을 V로만 볼 때 한계가 있어요. 자, 이런 거죠. 처음에 이런 운동을 한다. 나중에 이런 운동을 한다. 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운동의 변화를 보죠. 그래서 운동의 변화는 운동이 변했다. 라고 하면서 요게 나중이고 딴 데 지웠네. 나중이고 시간 이렇게 하는 거죠. 혹은 우리는 질량당 힘은 힘인데 질량당이다 해서 요 부위에서 운동의 변화가 있다. 그래서 운동의 변화를 뜻하는 하나의 개념을 설정을 했고 그것의 흐름을 만들었죠. 그래서 요 흐름으로 가면 이 가속도라는 게 새로 생기는데 운동 얘기하는 상황에서 이제 누가 운동의 주체라는 얘기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누가 운동을 하는 건가? 이 얘기가 이 흐름에서는 전혀 안 들어가고 마지막 이 흐름에서만 들어가서
운동 자체의 이 두 개를 합쳐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운동량이라는 개념으로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P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도에 누가 뛰어다닌다. 얼마의 속력을 뛰어다니는데 걔를 막아라 하면 전부 다 나갈 사람이 없는 거죠. 누가 뛰어다니는지를 알아야 가서 막을 생각을 할 겁니다. 뛰어다니는 놈이 뭐 엄청난 고릴라 같은 애들이 막 뛰어다니면 우리가 가서 할 수가 없을 거고, 고릴라 같아도 키가 크고 하더라도 이승기 이런 사람들처럼 멋있으면 가서 무조건 막아보려고 한번 손이라 잡아보려고 할 건데, 대상이 규정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상을 집어넣는다면 어떻게 될 건가 했을 때 우리가 아는 게 있죠. 누가? 운동의 주체라고 하는 거는 M이라는 거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긴 하는데 누가 운동을 하느냐? 거기까지 붙여서 이렇게 개념을 만든 거죠. 그래서 누가 어떤 운동을 하느냐를 합쳐서 운동량이라고 붙인 겁니다. 이거 말에 휘둘리면 안 돼요. 양, 크기와 양 이렇게 했을 때 스칼라 이러면 안 되고, 얘들은 방향성이 있는 겁니다. 누가는 방향성이 없지만 어디로 운동하느냐는 항상 있으니까 방향성 없는 스칼라와 방향성 있는 벡터를 합치면, 곱해보려면 벡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설명 체계가 완전히 달라져요. 처음에 운동을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운동이 바뀌었다. 주체를 밝히지 않았을 때는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와야 되니까 질량이 나중에 들어가고 가속도라는 새로운 개념이 설정되었어야 되는데, 요 상황이 오면은 뭐라고 해요? 그냥 운동량이 바뀌었다고 하죠. 그래서 운동량이 바뀌었네 라고 얘기합니다. 즉 V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A,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A를 또 하나 더 설정을 해야 되는데, 처음 설정부터 조금 더 심화 있게 얘기해 놓으니까, 심화 수준에서 얘기해 놓으니까 그냥 운동의 변화를 그냥 운동량이 변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변했네라고 해주면 되니까, 위의 흐름을 보니 얘가 왼쪽으로 이양하고 얘가 오른쪽으로 이양해 버렸을 때 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위에 걸 따오니까 어떤 모습이 돼요? F에다가 T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운동량 하나만 가지고 바로 다이렉트로 힘까지 연결되는 이런 흐름이 생긴 거지요. 그래서 효율적입니다. 처음부터 개념을 조금 어렵게 설정을 해 두니까, 여러 가지 개념을 담아 두니까 그냥 새로운 걸 더 도입하지 않더라도 운동의 변화까지 혹은 힘까지도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 등장합니다. 위의 수준에서는 힘이란 그냥 M에다가 A의 관계 이 정도만 설정했는데,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니까 다르게 정의하는 거죠. 뭐예요?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단 몇 초 동안? 1초 동안. 그래서 분모에다가 시간을 넣죠. 델타라는 거는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부분의 변화. 그래서 그냥 T라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힘을 새롭게 정의한 두 번째 정의가 여기서 또 등장을 하는 거죠. 운동을 정의했을 뿐인데 바로 힘까지 연결되는. 원래 운동은 힘하고 연결이 안 됐습니다. 가속도로는 뭐 가서 그 다음에 다시 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그런 특징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설명하는 좀 더 다른 개념에서 힘을 정의하는 또 다른 2차, 두 번째 정의까지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운동량이 등장하는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까지 하면 뭐 위에 거나 밑에 거나 새로 설정하는 게 처음부터 할 거냐, 중간 과정에서 할 거냐, 개념은 어차피 하나 더 나온 거는 똑같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해보니까 이 운동량이 절대적으로 불변 혹은 보존되는 양이다 해서 보존량이라는 특징이 있더라는 겁니다. 찾아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떤 바운드를 설정해 놓으면 이 양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보존된다. 물리학에서는 총 4가지의 보존량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질량 보존,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 방금 얘기했던 운동량 보존,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 전자기에 넘어가면 전하량 보존까지 4가지가 나오죠. 그 중에서 질량하고 에너지를 합쳐서 질량 에너지 보존이라고 만든 게 아인슈타인이죠. 상대성 이론에서, 그것도 특수 상대성에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현대에 와서 원자탄이나 뭐 이런 흐름으로 갑니다. 여튼 보존량 중에서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개념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 얘기한 대로 하다 보니까 힘을 새롭게 정의한 거죠. 어떻게 된다고요? 질량당 작용하는 질량당이 아니고 MA가 아니라
가속도가 일정할 때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속도가 일정하지 않더라도 그래가지고 그냥 운동하는 상태의 처음과 끝만 보고 중간관절 빼고 처음과 끝만 보고 그게 1초 동안 얼마나 변했느냐를 보고 바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문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만 이건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라서 개념 점검 수준 낮은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거의 안 나옵니다. F를 구하라라고 하는 거는 MA로 대부분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안 나오고 간혹 등장하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잘은 안 나오는 흐름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이런 거죠. 요거는 이제 최근에 주변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건데, 영화 속에서는 슈퍼맨의 가슴에서 이렇게 뭐 있을 때 가슴에다가 총을 쏴도 슈퍼맨 가슴에 구멍이 안 뚫려요. 그럼 총알 한 발이 질량 M짜리고 속력이 V짜리가 총 1초에 N개씩 들어간다. 가다가 토토토토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얘들의 운동량을 구사해서 1초에 얼마나 운동량이 변했는가를 알면 슈퍼맨의 가슴에서 얼마만큼 힘이 작용하는가가 나옵니다. 운동량 변화를 가지고 구할 수 있는 점, 뭐 이런 것들. 혹은 최근에 뭐 그 거리 나가 보면은 물대포 많이 등장하죠. 물대포. 물 초당 질량이 얼마만큼씩 나오는데 걔들의 속력이 얼마다. 그럼 그걸 딱 맞은 사람이 그냥 물이 튕겨 나오지 않고 그냥 흘러내렸다고 한다면 얼마나 강한 힘을 받았을 거라고 볼까?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사람이 튕겨 날아갈 정도로 물대포가 날아옵니다. 뭐 그런 것들을 구할 때 A 구하기는 좀 애매하죠. 속력이 날아오다가 변해서 그걸 구하자니 좀 애매하니까 처음과 끝. 날아올 때 운동량, 끝났을 때 운동량. 그 변화를 1초로 딱 제한했을 때 그걸 힘이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시국에 영향을 안 받으니까 물대포 혹은 영화도 영화는 좀 보나? 슈퍼맨 이런 얘기는 잘 안 나오는데 간혹 등장하면 많은 사람들이 헤매는 개념이죠.